예, 한동안 서점가에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국회에도 90년대생들이 속속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 몰이를 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현재 당적은 더불어시민당, 하지만은 원래 당적은 기본소득당 대표이신 용혜인 당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용혜인입니다. 예. 일단 90년생이시죠? 네, 딱 90년생입니다. 90년생이면 만으로는 30살. 네, 만으로 이제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가지고 딱 30살이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용혜인 당선인보다 더 젊으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네, 더불어시민당의 전용기 당선인이랑 예. 그리고 정의당의 류호정 당선인 이렇게 두 분 계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원래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했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 정치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는데 용혜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정당 활동을 해왔어요. 네. 예. 그 전에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정당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아, 네. 저는 이제 진보정당으로 활동을 하고 당적을 가진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좀 전에 없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소득당은 창당한 지가 올 초인가요? 네, 올해 1월 19일에 창당을 했고요. 창당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막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저번에 대학로에 있는 거기에서 청년 정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때 발표 랩 2050 주제로 했던, 제가 그때 잠깐 뵀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의원님이 되실 줄은 또 그때 그 근처에 있었던 이원재 대표는 의원이 못 됐는데. 아, 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할 일이 많겠죠,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당에 그때 이따가 탈당을 했는데 그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탈당을 해서 기본소득당을 만드셨다면서요. 네, 핵심은 이제 현실에 대한,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좀 그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예. 노동이 신성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하는 사람이 존엄한 것인지에 대한 큰 인식의 차이를 좀 확인해서 이제 노동당 노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을 책임지시는 게 당을 위해서도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좀 직접 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좀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닌데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소득당이나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산업화, 인공지능, 뭐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 정도의 소득을 주자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좀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거고, 노동당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은 일자리를 그래도 만들어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 인식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으셨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참여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결국은 정치개혁연합에서 있었던 뭐 미래당이나 이런 데는 안 했고, 녹색당이나, 그래서 참여를 이제 했는데,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나 이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소득당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이슈 정당이고, 원이슈 파티죠. 네, 이제 2만 명의 당원들이 합의한 한 가지는 기본소득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소득당의 당원이 2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80%가 10대, 20대 당원들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당이고, 이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 60만 원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하루에도 만 20통씩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이제 기본소득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 예. 언제 받게 될 수 있는 거냐, 혹은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의 또 저희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는 무직자들의 당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수, 뭐 편돌이 편순이라고 스스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 간호조무사, 그리고 예. 이제 20대 주부들, 굉장히 저임금 혹은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이들이 많거든요. 예. 네, 이분들에게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21대 국회에서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 당원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이 저의 과제이겠다라는 생각에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의 당적으로 당선은 됐는데, 원래 조건 자체가 이제 원대 복귀를 하는 거가 네. 조건이었죠. 창당할 때도 그렇게 돼 있고,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5월 15일 날 해산하는 게 당원 당규에 적혀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시민당 초선들 워크숍 하는데 이번에 참여를 안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복당을 하겠다라는 뭐 의지 때문에 그러면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초선들 워크숍이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을 안 했다거나 혹은 안 할 거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각 소수 정당에서 온 당선자들의 경우 이제 각자의 일정에 맞춰서 참여하도록 이제 꼭 필참은 아닌 것인데, 오늘 언론에 또 다 불참한다고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예. 아직 그러면은 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네, 된 뭐 상황. 일정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좀 오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제명과 복당 관련돼서 많은 언론에서 제가 하루에도 20통씩 전화를 받고 있는데, 예. 궁금하니까 여기서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더 전화 안 받게. 예. 네,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연합정당을 만들기 이전부터 약속해왔던 것이고, 또 저의 입장에서도 저와 더불어시민당의 약속임과 동시에 저와 기본소득당 당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느냐, 뭐 제명이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할 일도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구체적인 제명의 일정이나 시기들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당선인 상태에서 제명을 하는데 네.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 가지고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아니면은 뭐 개원을 한 다음에 네. 21대 국회가 출발을 한 다음에 또 뭐 네, 이렇게 네. 나가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그냥 폭넓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법률적 해석을 받는 것이 좀 우선일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선관위에 이제 서면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예. 만약에 당선인 신분의 제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더불어시민당 에서 개원을 하고 이제 제명되는 것이 좀 당연한 일인 거죠. 자, 좀 정치적인 이슈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래한국당이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시민당도 존속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안 만드냐 가지고도 얘기가 있는데, 교섭단체는 사실은 꼭 그 정당이 아니라 연합으로도 예전에 정의와 평화처럼 네. 연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더불어시민당 측에서 교섭단체 같이 만들자, 연합으로. 그래서 기본소득당, 뭐 시대전환하고 같이 만들자라고 하면은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건가요? 네, 미래통합당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가자라는 기조를 좀 잡으신 것 같긴 해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이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고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굉장히 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들, 시급하게 예. 논의되어야 하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좀 구체적인 구체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교섭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열린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용해인 당선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과거에 그 가만히 있으라라는 네.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뭐라고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위를 네, 가만히 있으라 추모 행진을 했었어요. 추모 행진을 이제 처음에 제안을 하셨다고 저거를. 네.
저게 몇 년도고 어떤 계기로 저걸 하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직후였고요. 예. 저 사진은 이제 제가 홍대에서 침묵행진 할 때의 사진인데요. 예. 이제 세월호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그렇죠.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 저렇게 큰 배가 넘어갔는데 왜 사람을 못 구하지? 예. 같은 충격들이 있었고, 사실 초반에는 이제 실종자 숫자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주먹구구 시기였던 그렇죠. 이 정부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빠지고 추모에 동참하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친구들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을 그냥 혼자 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 우리 뭐라도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그래서 이제 침묵행진, 추모의 의미를 담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모를 하자라고 해서 추모 침묵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저때 뭐 많은 국민들의 호응도 받았고 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때가 몇 살이신 거죠? 그러면? 그때 25살이고요. 대학 네. 막 졸업하셨을 때인가? 대학 아니면은 다니면서 취업 준비할 때였고 그렇구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젊으신데 저 때는 진짜 애때네. 약간 애때인 게 있네요. 예. 네, 그렇군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게요. 네. 6년 동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정치를 하느라고.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원래 정치적 이슈에는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뉴스 보는 거 좋아하고 예. 저희 아버지랑 이제 뉴스 보면서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예, 근데 예. 고등학생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동아일보 보고 저도 조선일보 보면서 기자의 꿈을 키웠어요. 네, 조선일보 예. 보고 예. 말했었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내가 알던 이 신문으로 보던 조중동 보면서 보던 세상과 너무 다르다라는 걸 좀 예. 많이 깨달았었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순간은 역시 세월호 참사였고요. 이미 발생한 참사를 수습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네. 근데 수습하고 나면 또 다른 비슷한 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랬을 예. 때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정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한심했던 이 새누리당의 예.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본소득당, 대한민국에서 원이슈 파티라는 게 사실은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네. 이 기본소득만을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은 네. 기본소득을 위한 청사진 좀 어떤 식으로 입법 과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이게 또 뭐 장대한 길이니까 좀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아이디어가 논의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연구와 활동과 캠페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대에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번 총선에 임했고요. 제가 이제 국회에 가게 된 것은 이제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이들이 하나의 팀으로 국회에 가게 된 것인데요. 예. 이미 국회에도 정치권 내에도 기본소득에 관심 있거나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연구,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고 싶긴 하지만 충분한 좀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온국민 기본소득법을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시청자들도 질문하시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나냐? 60만 네. 원이면 전 국민 6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데 예전에 제가 이원재 대표를 모시고 한번 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본소득. 근데 이원재 대표 얘기는 30만 원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바로 뭐 좀만 바꾸면 할 수 있고 몇 개 어떤 뭐 수당이나 이런 거 통폐합해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금액이라는 부분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30만 원 모델, 40만 원 모델이 있었는데 60만 원 모델을 좀 구상하게 된 것은 정부의 이 최저 생계비 기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정부 기준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2020년 기준 1인 가구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52만 8천 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원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30만 원 모델은 이미 이제 다양한 이제 뭐 기존의 세금 제도를 좀 개편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모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예산이 한 117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117조 정도면 온 국민에게 한 17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이미 시행하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경제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돈을 그럼 어디에 쓸 거냐에 있어서 이제 기본소득에 우리가 한번 투자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보자라는 제안이고요. 6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재원 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던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마구 만들던 이 각종 선별적인 수당들을 통합하고 이제 연령별로 지급되던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의 아동수당, 네, 아동수당이라거나 뭐 청년 기본소득이라거나 뭐 기초노령연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는 것이 좀 일부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모든 이제 종합소득의 15%의 이제 그 재분배 기억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좀 계획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가장 적게 줄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악당 국가라고 불리는데요. 이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 탄소세가 가난한 사람도 전기는 써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에어컨이라거나 난방이라거나 이런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면에서 좀 역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지급하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 지난 이제 2017년 개헌 국면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토지공 개념을 좀 도입해서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자라는 것이고 이미 아주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도 1.7%, 일본은 1.7% 정도,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1에서 4% 정도의 토지보유세를 매기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종부세라거나 재산세라는 방식으로 그렇죠. 사실은 각종 감면 혜택들이 많은데 토지보유세를 통해서 이 부동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하자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지금 저항이 강할지가 여기저기에 지금 일단 땅 가진 부자들 저항할 테고 기재부가 지금 재정 건정성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재부 반대할 테고 지금 온갖 세력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 이거는 협치가 중요하겠네.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정당하고 저는 큰 틀에서 21대 국회가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87년 민주화 이전에 이제 제도권 정치는 아니었지만 민주냐 독재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쟁하고 민주화를 쟁취해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진영에 왜 서 있고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가 없이 그냥 진영 논리만이 가득했던 정치들을 많은 국민들이 목격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저는 이번 총선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서로 정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생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이제 서로의 대안들에 대해 비판하고 뭐 혹은 협조하고 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으로 제가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이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본소득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댓글쇼라는 방송이 끝나고 거기에서 저한테 이번에 300명 당선인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당선인이 누구냐 했을 때 제가 용해인 의원님을 뽑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냥 뽑았어요. 제가 이유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군요. 아니요,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뽑은 거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좀 실현을 해주셨으면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만 명의 조합원들과 그리고 시청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청년 국회의원 당선자로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이제 젊다는 것만으로 이제 관심을 받기에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젊어서 국회의원 됐다, 청년이라 국회의원 됐다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왔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대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전망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의 실력으로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실력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그리고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고 나서 기본소득당이 보여드릴 2020년대의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야무지게 말씀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핫식스 시청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할 겁니다. 저희도 네. 지켜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